뭐 2년 동안 왜 안 했어요? 왜 선거 앞두고 이러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역시 시간 선거용이다? 많았어요. 지금 하는 거 뭐 전기세 동결부터 시작해서 신용회복에 대한 부분들, 금투세, 그다음에 재건축 푸는 거 2년 동안 하시죠. 2년 동안 뭐 했죠? 야당 대표만 주구장창 검찰 수사하고 욕하고 협치도 안 하고 그것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오해가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재정이요? 52조 세수 손실 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긴축재정 하고 있죠. 대기업들 법인세 감면해줬죠. 그러니까 들어올 고가는 없으면서 돈은 막 써대고요. 본인의 뭐 해외 순방에 대해서는 300~400억씩 말하자면은 증액해서 다니고요. 예. 이렇게 국정 운영을 하다가 총선이 90일 앞두고 대통령이 돌아다녀요. 뭡니까? 선거운동하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참 정치 못한다. 그리고 국정도 못한다. 라고 하는 건 본인 착각하는 게 있어요. 네. 지금 반짝 좀 반등을 해요. 본인의 어떤 지지율이 한 1~2% 올라간 이유는 본인이 안 나타나서 그래요. 나타나는 순간 한동훈 비대위원장 고생한 거 싹 또 물거품 됩니다. 좀 숨어 계세요. 그래야 지지율 올라갑니다. 지금 보따리 싸들고 다녀서 여기 방방곡곡 다닌다면 윤석열 대통령 좋아할 것 같습니까? 예. 바로 손가락질해요. 벌써 조선일보 보수 언론에서도 그러잖아요. 이거 뒷감당 어떻게 할 거야? 좋아하지 않아요. 지금 보수 언론에서 충언을 드리는 건가요? 그럼요. 좀 가만히 나타나지 계시죠, 마. 이렇게? 나타나지 마예요. 선거에 도움 안 돼.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얼굴만 해주고 뒤에 있으면 그나마 총선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떤 기대를 할 수 있으나 본인이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선심성 공약 들고 돌아다니는 순간 지지율은 떨어진다. 그리고 또 저는 경악스러운 게 부동산 대책을 하면서 모두가 집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런 네. 소리를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이? 국민들은 집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데 설사 아니더라도 그래도 모든 국민이 집 한 채씩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펴겠습니다라고 해야지 뭐 재건축 제한 풀고 여러 가지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고 하면서 모든 국민이 집을 가질 수는 없다. 포기하라는 소리입니까? 이게 대통령이 하는 지금 국정 운영이에요. 내용도 문제가 있다? 수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열 대통령 희망이 없다. 그렇게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민생하면 또 민생경제부장님께서 교육비. 이게 환영할 만한 사실 토론 그럼요. 아니에요? 저는 민생이 붙어 있다면 일단 환영합니다. 그 대통령이 뭐 선거 전에도 예전에도 여기저기 다니신 적이 있죠. 그러니까 그 자체로는 저도 시비를 걸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내용이 문제죠. 이러면 이것은 민생 토론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업무 보고입니다. 업무 보고. 업무 보고. 근데 그렇죠. 업무 보고는 각 부처가 진짜 올해 작년에 이렇게 했는데 이런 한계가 있었고 올해 정말 이렇게 해보려고 하고 그럼 대통령 참모 그다음에 그 업무 보고 관련된 정무부처 공무원뿐만 아니라 거기서 자문하는 뭐 어쨌든 국내 최고의 어떤 전문가들 모여서 토론을 심층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치열한 자리여야 되는 업무 보고 자리다. 업무 보고를 이렇게 민생 토론 형식으로 해버리면 업무 보고도 안 되고요. 민생 토론도 안 됩니다. 업무 보고에 일부 시민들이 들러를 쓰는 거죠. 그래서 재미가 없잖아요. 어떻게 되냐? 비공개합니다. 아니 왜 좋은 일이라면서 비공개를 합니까? 벌써 언론이 지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사실은 이렇게 해야죠. 오히려 정말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들의 비판을 달게 들려면요. 기자회견을 해야 됩니다. 기자회견. 도대체 기자회견을 안 합니까? 백악관 맨날 그렇게 미국 찬양하잖아요. 우리나라 보수라는 분들이. 사실 저는 제대로 보수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미국이 얼마나 기자회견 자주 합니까? 언론의 자유 얼마나 보장해 줍니까? 근데 기자회견 아예 안 하고 작년 말 올해 초 뉴스타파, 뉴스버스 기자들 그다음에 언론사 그다음에 심지어는 독재 정권도 함부로 안 했던 언론사 대표 자택까지 들이닥쳐갖고 압수수색부터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어저께 화요일날 PD수 보도가 있었는데요. 압수수색 천국의 나라 이런 방송이 나올 정도인데요. 자 민생을 위해서 전국을 한 바퀴 돌고 정말 어려운 약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걸 공개한다면 대환영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비공개. 그리고 업무 보고에다가 들러리식으로 앉혀놓고 가서 내용도 조선일보까지도 세수가 60조가 펑크 넣는데 가는 데마다 지금 세금을 다 깎아주겠다는 거예요. 세금이 악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버려요. 큰 이슈가 되고 있어요. 이것은요. 지금 재정 예산 전문가들은 난리 났다고 이야기해요. 어제 지금 저들이 많아. 그 다음에 가는 데마다 선심성으로 돈은 세금은 엄청 깎는데 돈은 막 쓰겠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될까 이 나라가요? 아예 정부가 운영이 안 되는 엄청난 적자에 빠지게 되는 거 그렇게 되면요.
그런 오죽하면 조선일보가 저는 비판했을까요? 조선일보하고 이렇게 뜻을 같이 하시는 거는 전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저 비판의 취지는 또 이해를 합니다. 예. 근데 저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는 완전히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치를 포기한 대통령, 그래서 정포대 아니냐. 정포대. 예, 그런 비판까지 제가 했었는데 네. 이 민생 문제로 오면 더 심각하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저는 이걸 어떤 특정 세대나 어떤 계층으로 나누고 싶지 않고요. 그냥 평범한 보통 시민으로 저는 잡습니다. 일상에 성실하게 사시는 보통의 국민들을 놓고 보면 이분들 지금 부담과 불안감으로 자신의 인생을 지금 스스로 영위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 부담과 불안은 모양은 다르지만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지금 복지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철학이 없기 때문에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복지에 대해서도 갔을 때마다 그냥 생각나면은 마치 대통령이 자기 쌈짓돈 쓰듯이 예. 그냥 돈을 지급하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서 그럼 복지도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누구부터 어떤 계층부터 더 어려운 쪽부터 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철학이 없다, 생각이 없다는 거고 구조개혁도 너무 필요하죠. 지금 이 인구재앙이라는 걸 막기 위해서 뭐 그동안 기득권화되고 뭔가 사회 양극화를 일으켰던 그런 사회의 낡은 제도들은 사회구조 대개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시각이 없어가지고 어떤 구조적인 모순과 기득권을 짚어내는지를 모르겠다. 근데 보면 지금 의제라도 꺼낸다면은 지금 인구 문제는 당장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다루지 않으면은 예. 정말 대한민국 다음 대통령 누가 되더라도 국가를 더 이끌어갈 수 없는 지경이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인구 재앙에 대해서 의제화라도 해야 되는데 의제화조차도 못하고 있다. 예. 저는 저희 민심동행에서 저희는 한국은행 보고서만 읽어봐도요. 지금은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 어떤 한 정책 가지고 안 된다. 입체적인 정책을 가지고 하나의 그 토탈 시스템으로 예. 복구를 해야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제로 국가론을 만들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천착하고 있는데 왜 정부는 그 많은 정보와 예. 그 많은 인력을 가지고 왜 아무 일도 안 하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연금교육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아무런 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부에 대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민생에 대해서 두 손을 다 놓고 있다. 매우 심각하다고 봅니다. 너무 제가 TV의 홍보를. 정치권색.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